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 연극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어떤 장애예술 아카데미 같은 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작품을 보러 가게 됐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공연의 결말, 해피엔딩이 아닌 이 결말, 사실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결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저도 어떤 디즈니 동화같이 화려한 엔딩이 아니어서 속상했던 것이 정말 크지만 문 밖을 나서면 사실 냉랭한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냉랭함을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바꿔주길 바라는 것이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것.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이제 마음에 품고 나왔고, 두 번째 포인트는 퍼페티어 세명이 등장을 하는데, 퍼페티어와 이 프레드의 상황. 그러니까 퍼페티어가 없이는 몸을 못 움직이는 이 인형이라는 존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장애인들의 그런 구조와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장애인들이 어떤 시스템 없이는 조금 생활이 힘들 수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떤 외력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둘씩 제거가 될 수도 있고, 소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랬을 때 나는 원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까지 차단되는 것. 이런 상황들을 되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너무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출가가 계속해서 말하는 너의 선택에 달렸어. 이런 말들. 음, 100% 자율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해주겠죠? 아니야, 힘내. 네가 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너무 높죠.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이 프레드를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중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의 응원조차 약간 무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출가도 프레드를 배려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떤 배려받거나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악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악을 선택하는 것을 응원하는 나?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잠깐 갔던 것 같아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것까지가 이제 제가 느낀 세 번째 포인트였고. 네 번째 포인트는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있는데, 베리어 프리 공연 요새 너무 많고,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베리어 프리는 이 작품의 정체성인데요. 재밌었던 것이 자막이 있는데, 자막이 한 음절씩 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자막이 있을 뿐이지 어떤 드라마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공연들은. 그러니까 하나로 통째로 뜨니까 문장이 어떤 것에 있어서는 스포를 당한다? 그런 감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음, 저 배우가 저 대사 안 했는데, 그치, 그치. 맞아. 그쵸? 그런데 말이죠. 하고 그 다음 대사가 있는데 그게 그냥 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되게 유연하게 한 음, 음절씩 프레드가 아,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 그게 하나씩 떠요. 음, 그러니까 그 호흡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이 볼 때, 너무 어떤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보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죠, 반영이. 그래서 내 하나 배울 점이다 막 메모하면서 왔고,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배우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잠깐만요, 저기요, 그러면 포인트가 커져요, 포인트가. 저는 이것도 너무 음, 감동이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만들 때. 왜 이 생각 못했지? 왜 반영 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배역에 그림자 수어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수어라 함은 배우 한 명당 한 명씩 그림자처럼 붙어서 똑같이 수어를 하는. 그래서 이 6명의 배우의 6명의 수어 토익 번역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사실 12명 막 꽉 차요. 음, 근데 이제 수어 번역가들이 너무 잘하시고 재밌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전혀 위화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지적장애 배우 3명이 출연하시는 것도 무장애 공연에 가까운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애 배우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설정해 놨어요. 이거는 설계부터 누가 연기해도 상관없이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징스 극단의 그런 섬세한 배려, 이 무장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이 공연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악을 이제 굳이 제가 음악가로서 언급을 드리면 굉장히 발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들 이 얘기 무겁게 하고 싶지 않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블랙 코미디로 가볍게 풀고 싶구나. 저희 항상 이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무거운 주제, 진지한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는 것은 정말, 우리 연극을, 무대극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의 숙제잖아요. 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모두가 웃고 즐기면서 보지만 묵직하게 마음속에 메시지가 음, 남는 이 공연은 정말 잘 만들어진 공연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연이 끝나서 이제 보실 수는 없겠지만, 네, 다음번에 이 공연이 올라온다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굵직한 메시지 말고도 씬 안에서 또 느끼는 바들이 많으실 거라서, 네, 이런 공연이 올라오면 또 이제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소개를 아,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자막 얘기하셔서 갑자기 떠올랐네. 또 제가 좋아하는 공연 풀북이나 프로덕션 북이나 이런 거 앞에 꼽아놓는데 요 공연이 딱 자막에서 나는 재미있는 낙타요에서 요것도 한 배우당 한 분씩 다 수어 통역사분 붙고 자막이 이것도 음절로 나오고 커지고 작아지고도 있고 그리고 폰트도 바뀌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수어 배우는 헬렌 켈러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수어 배우는 부분에서 같이 배우고 또 저는 또 이게 너무 배려 깊다고 생각한 게 이거는 사실 뭐 이 공연의 특징은 아니고 국립극장 그게 특징인데 요렇게 점자 프로덕션북이에요. 그래서 점자 배우는 부분에서 저도 같이 막 만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보면서 떠올랐고 아 그리고 정말 우람문화재단 공연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정말 짧다는 점 같아요. 보고 와서 보라고 해도 자리도 없고 끝나 있어요. 디망시도 저도 너무 되게 좋아서 힘들고. 추천을 맞아요. 하는데 자리가 음. 없어요. 좀 전에 그 우리 엘프님이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라는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이렇게 펼쳐 보이셨어요. 네, 네네. 근데 재미있는 낙타예요 음, 번역팀이랑 같은 번역팀입니다. 음, 아, 너무 그, 감동. 합체라는 공연이 있었죠. 뮤지컬 씬에서는. 이게 뮤지컬은 아니지만 이제 음악극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다 뒤에 붙어가지고 일종의 캐릭터처럼 이렇게 예,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사실 이제 그 공연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뮤지컬에서 베리어 프리는 참 어렵다. 지금 아직 한국은 쉽지 않-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했던 되게 재미있었던 약간 이슈화 될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모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극장 문화를 잘 모르셔가지고, 막 공연 시간 바트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쫙 앉아 있었는데, 자기 자리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자리가 이제 완전히 객석의 가운데 자리여서, 들어가려면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제 대극장이긴 했지만, 좁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잘 걷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동이 약간 불편하셨는데 뮤지컬을 보러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유료 관객이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막을 본인 자리에서 못 보고 맨 뒤에서 봤어요.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인터미션 때도 사람들이 거의 다 착석한 상태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들어가면서 막 직설적인 언어를 막 이제 쓰신 거죠. 뭐 이놈 새끼들이 뭐 돈만 벌어 먹을 줄 알지 전혀 배려가 없다. 이렇게 쫓게 만들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극장을 막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되게 본질적인 점을 굉장히 짚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대극장도 사실은 배리어 프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공연 내용도 그렇지만 이 공연을 즐기러 올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 쉽게 즐길 수 있는 장르는 아니다. 대학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이거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정말 임파서블한 정말 그런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그 뮤지컬이 배리어 프리적인 지향성과 방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안에도 충분히 저는 당연히 그게 있고 그리고 개발이 돼야 되고 충분히 프로덕션 안에서 이게 좀 뽑아 올려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내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회차를 배리어 프리 회차만 좀 만드는 건 어떨까? 좀 실험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다양한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무런 뭐 육체나 멘탈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비장애인을 위한 장르인 것 같아요, 뮤지컬은. 아직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공적으로 얘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리고 말씀 해주신 게, 이 프레드를 만든 극단이 사실 아카데미가 본체예요. 극단이라고 이제 불리지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장애 예술 교육 기관이라고 본인들을 설명하는데 장애인들을 이제 배우로서 키우는 아카데미인 거죠. 장애인들이 관객으로 존재하기도 어려운 시장인데 아예 이제 무대까지 진출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극단인 거거든요. 근데 저런 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관객으로도 그리고 무장애 공연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40년을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당연히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만 위한 공연을 만드는 것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연이자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공연이 음, 되려면 사실 갈 길이 한국 멀었죠. 근데 멀었지만, 너무 멉니다. 네, 네. 멀었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저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9년도에 브로드에 갔을 때 오클라호마를 봤거든요. 거기 알리스 루커가 딱 휠체어에 앉아서 연기하는 에이도 애니를 아예 캐릭터를 그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음, 연기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왜 너무 좋았냐면 이 배우의 활기가 그냥 보통 사람의 활기를 넘어서는 활기였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토니가 그 알리스 루커를 결국 그 상을 줬잖아요. 조연상을 주면서 또 이거 쭉 흡수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부럽기도 했고 아예 그 오클라호마라는 프로덕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급진적으로 원 작품을 바꾸면서 이렇게 캐릭터까지 다른 양식으로 쭉 변형시키고 아예 그렇게 그 배우까지도 섭외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극장에서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배우에게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저는 그리고 사실 베리어 프리는 당연히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객 측에서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마틸다를 보러 갔는데 1열에 어린이들이 앉은 거예요. 네, 어른이 되면 장면에서 사실 얼마나 신나요. 막 그네가 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들썩들썩 되는 게 제가 보였어요, 뒤에서. 옆자리 분들이 어셔분한테 말을 했나 봐요. 어셔분이 인터미션에 가서 어린이한테 말하고 어린이가 내 이제 끝나고 가는데 엄마한테 너무 혼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다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정도 들썩거리면 저라면 괜찮았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신경은 쓰였겠지만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전 해외에서 공연을 저 유럽에서도 보고 이제 웨스트엔드에서도 보고 브로드웨이에서도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만한 움직임이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의를 했던 게 뭔가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게다가 마틸다 내용이 어린아이들 이야기잖아요. 좀 더 관객들도 열린 마음으로 자리 좀 바꿔줘도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프레드 또 얘기 하나로 되게 진솔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서 제가 소개한 보람이 아주 느껴집니다. 네. 네. 아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뭐 늘 지금 함께 계신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겠지만 베리어 프리 뮤지컬 저희가 꼭 만드시죠. 네. 아유,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전 정말. 네. 이게 좀 재단이 형성이 되고 좀 자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게 전문적인 전용 극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작품도 막 해보고 싶고 음, 그런 꿈들이 늘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장애가 있거든요. 자기만 아는 그럼요. 장애가 있습니다. 예, 음, 그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발현이 안 될 뿐이지 어떤 한 지점에서 트리거가 딱 눌려지면은 바로 장애가 들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편적인 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맞습니다. 음, 아니, 그리고 사실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 이게 정신적으로 또 문제 있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들을 치유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또 공연을 보러 가는 건데 이게 외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작품에서 너무 우리가 약간 피하고 싶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싶은 그 지점을 너무나 명료하게 딱 짚어주다 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님.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그들의 손과 발과 머리를 잡아주는 퍼페티어가 될 수 있을지는 음,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잡아드릴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네,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을 드리면서 소개를 마무리할게요. 저의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공연을 길게 해주시면 다음에 1점 더 드릴게요. 우란 문화재단님.